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늘 중요했네. 근데 오늘 또 특별히 중요한 게 이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요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뭔지를 알아야 지키지. 그러니까 제가 이 PLI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충격을 시리즈로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처럼 개념화 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뭔가 이렇게 후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개념화를 시키질 않아. 자유민주주의는 수호하자고 하는데 그게 뭔데요? 그럼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수호가 안 되죠.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PLI를 시작한 이유도 여러분 보고 다 정치에 출마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왜 하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내 삶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잘못해서 체제가 바뀌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야.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된다 혹은 중국처럼 된다 이러면 그 안에 살아야 돼. 종교의 자유 없는 데서 살아야 돼. 단순히 또 체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당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고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크리스찬다운 건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래도 되는 건지 이런 게 감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PLI는 그 본질적인 문제지 사실은 정치 스킬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다뤄야 돼요? 반드시 세속법정에 가야 될까? 안 가도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무지하게 사소한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가르쳐줘? 예수님이 한쪽 뺨 때리면 한쪽 뺨도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군대 가는 건 괜찮아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잘못 해석하면 여호와의 증인 되잖아요. 군대 안 가잖아요. 공무원이 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어떻게 비판하지 마라. 그럼 네가 비판받는다. 그러면은 악을 묵인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로마서를 이해할 때 내가 처음에 이제 회심하고 공부하면서 이거 법을 잘 모르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겠다 이런 필을 많이 받았는데 이방인하고 유대인 구분하죠, 바울이. 그러면은 그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야? 1, 2, 3장에 나오는 이방인은. 로마서에. 모르겠지. 근데 그게 법의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연법이 뭐냐. 창조 질서가 세팅되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당연하게 주어진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게 그 도덕 질서가 자연법이야. 그러니까 언약을 이해 못하고 자연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래놓고 엉뚱한 소리 막 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입 닫아야지. 쟤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아. 이상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순간순간의 우리의 결정, 도덕적 결정, 윤리적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이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을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산물이야.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등록을 했는데 칼빈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져. 왜 그러지? 그랬더니 칼빈 싫대. 왜 싫지? 근데 간판 장로교잖아.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칼빈을 잘 몰라. 그러니까 칼빈을 율법적으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칼빈이 싫대. 끔찍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찬양할 때 막 좋아서 들썩들썩한데 보면은 표정들이 다 어두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런 엄청난 미스테리 속에 막 살게 된. 이건 뭘까? 궁금해져. 그래서 개념 탑재 프로젝트 이게 사실 PLI. 남한 사회의 수많은 교회에서 동시에 예배를 하는데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종교개혁의 산물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첫 등록했던 교회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캐톨릭이 큰 집이라면서요? 그거 뭔 소리예요? 우리가 작은 집이래요. 그래서 헐, 종교개혁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큰 집이라던데? 그럼 큰 집으로 가지 작은 집에 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막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미친 거 아닐까 가끔 점검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은 민주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유형이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최근에 또 이론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예요 얘기하려면 어려워.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크게 두 개로 딱 나눠. 이제 우린 똑똑하게.
그래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유형을 한 2개 정도로 나눠보자. 이러면은 틀린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기초로 종교개혁의 산물로 나온 게 바로 저 자유민주주의야. 그러니까 2개로 나누면 뭐가 있냐면 직접 또는 참여민주주의. 대중이 직접 지배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민주주의다. 고대의 아테네 같은 데서는 직접 지배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나 노예는 배제되지만 남자들은 직접 지배를 했다는 거지. 직접 또는 참여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여러분이 시민으로서 공공 업무에 의사결정을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직접 참여하는 것만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굳이 유식하게 표현하면 루소형이다. 최장집 교수님이 정리할 때 메디슨형, 루소형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루소형. 루소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자유의 적이라고 부르는 그 라인으로 빠지게 돼. 그래서 막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루소 형이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야? 나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셨거든? 그래서 그 라인으로 가게 돼. 근데 여기는 미국 헌법을 디자인한 제임스 메디슨 스타일이 여기서 제도가 돼.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유 또는 대의민주주의다. 2개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럼 선거를 안 합니까? 네, 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돼. 내가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는 내 의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되는 애야? 아니면 내가 일단 뽑았으니까 알아서 잘 하게 위임해놓고 나는 내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이쪽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얘기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민중민주주의라고 해요. 내가 뽑은 대표자는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한 거지 지 스스로 판단해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뽑혔는데 우리랑 다른 생각을 의회에서 떠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위임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괜찮은 애를 잘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선출된 공직자가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법의 지배, 룰 오브 로. 법의 지배 틀 내에서 시민들의 이익과 의견을 대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체제를 요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대의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법의 지배가 기초가 돼야 요게 작동된다. 우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권위와 파워의 문제. 그런데 그 어설리티가 어디서 나오나? 그러면 보통 똑똑한 사람은 정당성과 합법성 이런 게 딱 떠오르거든. 합법적이라는 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맞춰서 법이 부여한 파워를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잘못 배운 애들이 권위를 해체하는 걸 자꾸 민주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이고 뭐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짝다리 딱 쥐고 당신이 목사면 다야? 이러면 민주가 되고 선생님 멱살 잡으면 학생하고 교사가 민주적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위를 해체하는 게 민주가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관계라는 게 어떤 분이 권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문제랑 권력, 파워를 행사하냐, 안 하냐. 요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오늘 시간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주면 내가 회심한지 모르고 조계종에서 나한테 자문을 구했어. 그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해서 한번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흑역사야. 그래가지고 불교계 언론에 나왔어요. 내 사진이. 그래가지고 예전에 불교계 내에도 운동권 형아들이 뭘 했냐면 정부가 삼권 분립하듯이 종단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무원이 행정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처럼 해갖고 스님들 징계하는 거 만들고 종회라 그래가지고 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원장 뽑을 때 철저하게 직선제 하면 어떻게 돼요? 총무원장 권위가 사라집니다. 선거 과정에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죠. 서로 싸우지. 그럼 당선돼도 권위는 없는 거야. 뭐만 남아? 파워만 있어. 이러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이 안 됩니다. 승복을 안 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황이 권위를 유지하려면 교황 직선제하면 안 돼. 그래서 교황 선출 방식이 독특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위와 파워는 다른 문제다. 근데 총무원장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파워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돼. 그리고 법이 보장하는 걸 벗어나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우리 손혜원 씨? 와, 훌륭하시죠. 왜냐하면 그 정도 무개념으로 하려면 정말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인드로 딱 생각을 해보면 최순실 씨는 공직이 없었죠. 근데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이분은 영부인 친구인데 국회의원이야. 근데 별로 얘기를 안 해.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면 최순실의 한 10배는 문제가 돼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은 선거에서 당선돼서 금배지를 달았어. 거기다가 대통령 부인하고 친구야. 그런데 지금 종횡무진을 했어. 근데 최순실 때보다 조용해.
그리고 그건 어떤 분들이 막 편을 들어. 그래서 공공 투자야 그게. 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볼을 꼬집었어. 내가 미친 거 아닐까? 이상한 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PLI 같은 걸 안 들어서 그래. 법이 뭔지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깜짝 놀란 거는 크리스찬이 자연법에 대한 개념도 없고 언약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미스테리한 건 뭐냐면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이소부화야 다 이소부화. 그래서 그 심포도 얘기 이런 거 하면서 감동받고 내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러고 있어. 뭘 적용해? 뭐를?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치가 깨지면 자유민주주의는 깨지게 돼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배워보는 거예요. 이분이 데이비드 헬드 교수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도전해봐도 돼요. 두껍고 빡세요. 단점은 LSE 런던의 LSE 있죠? 거기 교수님인데 탁월하게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재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모델을 다 정리해요. 근데 보기 쉽게. 그래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펜앤마이크 강의할 때도 이걸 소개해줬는데 피다 커비, 베리 캐넌 이름도 이상하죠? 저 친구들이 뭘 정리했냐면 소위 남미혁명, 남미의 붉은 기운이 돈다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난리 쳤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형님들이 한겨레 신문사에 모이셔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길을 묻다 이런 걸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나랑 동문수학하신 분이야. 김모 변호사라고. 옛날 해산된 그 모 당의 법제실장도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한겨레와 뜨거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뭘 뜨겁게 주장하셨냐면 한국이 가야 될 길은 베네수엘라다. 그래서 이거 싫어.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다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도 곧 쓰레기통을 뒤져야 될 때가 와. 이제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PLI를 열심히 해야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형님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 친구들도 저런 정신 나간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책 표지가 탱고 추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춤출 때가 아니다. 얘기하는데 베네수엘라 시민사회에 차베스주의가 끼친 영향력 이러면서 이게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에드가르도 란데르라는 자가 있어요. 사회학자인데 저런 지식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국엔 수도 없어. 저런 애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해. 차베스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시작된 사회적 동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관심에서 깨어나게 했다. 이거 촛불 선동할 때 듣던 얘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촛불 때 나온 얘기야. 똑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전에는 국가에 순종적이던 수백만 명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리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민중이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두 가지 길을 갑니다. 한쪽은 시체가 산이 쌓이는 사회가 되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 다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지식인 중에 사기꾼들은 항상 뭘 강조하냐면 민주주의 하고 싶지 대중이 지배하는 거, 다중의 지배, 민중이 지배하는 세상을 민중의 지배를 만들어 보세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중은 집단은 막 몰려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맨날 글 쓰고 뭐 할 때 뭘 인용하냐면 유교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민심은 천심인디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이제 PLI 수료할 때 닥쳐라. 민심이 어디서 천심이야. 그게 개판치자는 얘기지. 무질서 폭도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모세가 갔는데 안 와. 짜증난다 야. 그럼 민심이 어때요? 야 금송아지 만들자. 이게 민심이에요. 금송아지 만들고 딱 좋아라 했는데 모세가 돌아왔어. 그러면 야 짜증나니까 모세 죽이자. 이게 민심이에요. 혁명이다. 그럼 어떻게 돼? 다 죽어. 그게 민심이 천심이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교 내내 민심이 천심이다 떠들었는데 조선 600년 동안 민심이 천심으로 실현된 적이 있어요? 말로는 한 100만 번 실현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신 못 차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북한은 입으로 지상낙원을 건설했죠. 누구나 해외여행 다니는 헬조선에서 탈출해서 이제 실제로 입으로 건설한 지상낙원에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매우 기대되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면 민중이 직접 어떻게 지배를 해? 그러니까 위원회 정치를 해. 그러니까 기존에 헌법이 규정한 통치구조,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의회가 작동되고 사법부가 기능하고 행정부가 돌아가고 이걸 무시하고 항상 얘네는 위원회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남미 정치를 보다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물위원회를 만들었거든. 얘네들이 물 관리한다고 그랬더니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그래. 우리 이제 곧 전기 끊겨요 이제. 제 제자 하나가 밀양 송전탑 그거 한참 막 반대할 때 내 수업 듣다가 끝나고 딱 가는데 날 막 쫓아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내일부터 밀양에 가서 할머니들 도와서 투쟁을 하랍니다. 이러면 그래서 내가 야 밀양을 뭐하러 가? 수업 빠지지 마. 그랬더니 교수님
지금 수업도 중요하지만 밀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송전탑에 반대해야 됩니다. 그럼 송전탑이 없으면 전기를 어떻게 옮겨? 전파를 쏠 거야? 어떻게 옮길 건데? 그랬더니 너 우리 울산이 전기 되게 많이 써. 공장이 많아가지고 전기 끊기면 큰일 나. 그리고 너 학교에 하루 에어컨 안 나오면 네가 제일 짜증내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반대한대? 그러면 송전탑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자기 동네만 아니면 돼?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요. 수업이나 들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 안 나오고 의료위원회 만들면 수술 못해. 다 죽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전문가를 배제하고 하면 그 원전 할까 말까. 그리고 쌀집 아저씨가 결정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게 다 구라다.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누굴 딱 주목해야 되냐면 미국 대통령 중에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법률가야. 미국 헌법을 디자인했는데 내 표현이야 이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다. 나는 매디슨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냐면 미국식 공화제를 디자인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공학적인 게 있어요. 헌법 공학.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작동될 때 기계처럼 엔지니어링한 파트가 생겨요. 그런데 잘 만드셨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그래서 프랑스의 토크빌이 와서 보고 와 얘네 잘하네. 이걸 느끼게 만든 제도를 기초를 깔았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인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도 중요해.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국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요?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인물이 제도 전체랑 맞먹는 거예요. 정치적 인격성 얘기했었죠. 근데 그런 리더가 사라지면 제도가 작동돼야 돼요. 한국의 현대 정치가 망하는 이유가 계속 뭔가 아직도 조선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니까 왕을 기대해. 그러면서 이불은 민주주의를 얘기해. 이게 두 개가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런 미친 판이 돌아가. 그리고 법치가 사라지고 무질서가 민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이 세팅한 구조가 왜 공화제냐? 그거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권력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추도록 딱 만든 거예요. 근데 메디슨이 한 업적 중에 내가 최고로 꼽는 건 뭐냐면 사법부를 딱 분리 독립시키고 제도로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법부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위헌이라고 날려버릴 수 있는 걸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때로 다니면서 난리를 치면은 다수의 어리석은 애들이 진리가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제 장치로 뭘 생각하셨냐면 두 개인데 연방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합쳐야 되잖아요. 주들이. 그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대표를 안 뽑고 각 주마다 인구가 많든 적든 상원의원은 2명씩 딱 정하고 그래서 합의를 보고 요게 민중이 걸기할 때 컨트롤할 수 있는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법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헌 심사를 해버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더 미쳐가지고 사유재산 폐지법 이런 걸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의석을 80% 장악한 세력이 밀어붙이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법이 통과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행돼.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사유재산 재산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날려버리면 되지. 누가 헌법소원 내갖고.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다 미쳐도 사법부가 그걸 견제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법 엘리트들이 대중이 미쳐서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 미국 헌법 정신을 떠올려서 제동 걸어주세요 해갖고 위헌심사 제도를 넣은 거예요. 기가 막히다. 잘했다 이게. 근데 이제 거꾸로 미국에서도 좌파들은 그걸 지적하면서 로버트 다일 교수라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이걸 지적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봐라. 민중의 의사를 태클 걸 수 있게 사법부가 뭔데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해방구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정권 애들이 사법부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좋다 하는데 이 슬픔은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결국 자기들한테 와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석희 씨 계시잖아요. 그 석희 씨가 자기가 이제 파렴치 범죄로 몰리니까 뭘 주장해? 법대로 하자 이자. 근데 이미 니네들이 법의 권위를 해체했어. 사법부를 해방구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면죄부를 줘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권력의 조정을 받은 사법부의 결정이겠지 이렇게 받아.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법원이 결정하면 한국 사람들은 승복할까요? 지금도 승복 안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뭐 됐어요. 전 대법원장 구속하자 막 이러니까 바로 현 대법원장한테 화염병이 날라오죠. 왜냐하면 자기 판결에 이제 승복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분 나쁘면 이제 화염병 던지는 거지. 그 판사들 얼굴까지 해갖고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했는데 패소했어. 그럼 승복 안 하고 저 판사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저쪽 왼쪽 분들한테 다들 뭐 인인 맘대로 해 뭐 이러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그래, 다 하더라도 두 개만 건드리지 마라. 한미동맹하고 사법부만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뭐 그래도 다 망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두 개인데 한미동맹 해체하는 거. 그러면 생존의 기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법부를 박살내놓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부대랑 촛불 부대가 마주쳐도 유혈 사태 안 났죠. 다행히. 근데 이제는 그 누구도 승복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최악의 문제를 벌인 게 뭐냐면 헌법재판관 하나 공석되니까 바로 자기 편. 누가 봐도 아니 그분은 출마를 하셔야지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 자기들이랑 늘 같이 법조계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자기들이랑 늘 같이 움직였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딱 앉혀. 그러면 한 사람 차이로 위헌 합헌이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들어간 뒤에 위헌 결정 나면 인정하겠어요? 난리 나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유혈 사태 아니면 해결이 안 돼. 막 가는 거예요, 이제. 화염병 날라다니고. 뭘 생각해야 된다고? 권력을 분리시켜 놓고 서로 체크 앤 밸런스 하게 하는 게 공화제의 핵심인데 제임스 매디슨이 미국식 공화제를 사법부를 굉장히 중시하는 걸로 디자인해 놓고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사법부가 그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근데 판례를 통해서 전통이 만들어지면서 확립되어 갔다. 그러니까 디자인한 사람도 그렇게 잘 작동할지 처음에는 몰랐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키아벨리인데 요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 디자인될 때 이 혼합정체라는 건 뭐냐면 믹스드 돼 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다 통합돼서 들어온 거예요. 혼합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구상할 때는 군주적 요소를 넣은 거죠. 군주가 있으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의사결정이 효율적이고 밀어붙이기 좋고 카리스마 있게 리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귀족정은 책임 정치가 가능해지고 민주정이 민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족정을 따서 세닛 이게 상원이고 민회로 하원 그 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일단 의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을 믹스드 시켜놓고 서로 체크 앤 밸런스하게 그리고 거기에 독립된 사법부가 또 강력하게 작동되도록 디자인해놨다. 그런데 요 구성이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마키아벨리가 뭐라 그랬냐면 덕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거는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재헌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은 있는데 작동이 안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이승만이 독재자다. 헌법대로 안 한다 그러는데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 이승만이 자유를 외쳤지만 시장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한다고? 시장이 없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서 생각해요. 역사적인 상황.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데 무슨 시장에 자유가 있어. 그 할머니들이 나물 뜯어다가 파는 건 장시에 장시. 응? 장날. 시장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공화주의의 체크 앤 밸런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똑똑한 분들은 이해를 한다. 공화주의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 자유에 꽂힌 거야.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니까 자유를 확보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공화제가 설정이 돼야 돼. 요게 가장 탁월해. 혼합정체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이 분립해 있지만 의회가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의회주의야. 똑같이 민주주의를 하는데도 미국과 달라요. 그래서 영국은 위헌 심사를 못해. 사법부가. 어떻게 감히 의회가 통과시킨 걸 사법부가 위헌이다 아니다 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더 우위에 있어요. 이게 명예혁명 이후에 정착된 영국식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체크 앤 밸런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SNS에서 내각제를 하자 이런 자들은 다 스파이고 정말 나쁜 놈이다.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게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why? 내각제 하면 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궁금해가지고 그럼 대통령제하고 내각제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모를걸? 그건 모르죠. 근데 내각제 하면 스파인지 어떻게 알았어? 일단 그렇다는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시위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시위를 왜 하냐를 시위를 하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돼. 목적이 뭐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해서 구출이 될까?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역적이지 벌써. 추운데 나갈 거면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똑똑해져야 되는 게 정교조랑 민주노총은 늘 시위를 하죠. 근데 어떻게 엎었어요? 구경하던 시민들이 거기 오니까 엎어지죠. 그러니까 원래 얘들은 늘 했어. 뭐 특별한 게 없어. 촛불? 아니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빵꾸 뚫린다고 촛불 했잖아요. 옛날부터 했어. 뭐 미군 장갑차에 우리 학생 사망했을 때 그때부터 했어. 뭐 난리를 치고 막. 근데 왜 세상이 안 뒤집어졌을까요? 똑같이 촛불인데. 근데 갑자기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시민들이 붙잖아요. 그럼 그때 최순실 사건 터지고 태블릿 나오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때 최순실보다 10배 이상의 국정농단이 터졌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
오늘 토요일 아니에요? 오늘은 근데 왜 안 하지? 태극기 시위? 왜 한 거예요 그럼 여태? 지금이 차한스인데? 지금 시리즈로 쟤들이 뭐 사고 치고 있죠. 옛날 같았으면 국정이 마비돼도 한 10번은 마비될 것 같은데? 너무 평온하게 잘 굴러가네? 석희 씨도 뭐라 그래? 담대하게 뉴스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랬더니 제가 이 정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100석을 가진 정당은 전체가 몇 석이야? 끝내주는 거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존재감 없는 것도 어떤 굉장한 은사예요. 이게 특별한 뭐가 있지 않고서는 100석을 갖고 이렇게 존재감 없이 할 수가 없어. 일부러 이렇게 해야지 해도 하기 힘들어. 그냥 존재감만으로도 100석을 갖고 있으면 법안을 다 태클 걸 수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드러나야 되는데 가끔 이 당이 있었나?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난 특기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관중이 멍청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안 뛰어. 왜냐면 자살골 넣을 거거든 상대방이. 그리고 누워있어. 근데 그 팀을 응원하고 지원해줘. 지지해주고. 그래가지고 요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 요게 세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구 정치의 역사에서 세 가지가 각각 발전하면서 합체되는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된 구성으로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유가 중요해. 진짜 중요해. 개인의 자유. 요걸 보장하려니까 공화주의가 제일 탁월해. 왜냐하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다수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자유를 뺏는 거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수결이 최고야. 그러면 다수가 모여서 쟤는 얄미우니까 쟤의 권리는 뺏자. 그럼 다수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야지.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나 왕도 함부로 뺏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세팅하지 않으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 그랬더니 권력이 합쳐져 있으면 위험하니까 요걸 쪼개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그래서 공화제가 나오고. 그러려면 시민 본인이 정치 주체라는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화적 시민을 양성하는 게 피에라예요. 뭐냐면 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개인만 생각하지 않고 이 리퍼블릭을 수호해야 돼. 그러니까 리퍼블릭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참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말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아니고 참여자적 관점에 탁월한 도덕성을 갖춘 시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래야 자유민주주의가 또 작동이 돼요. 그러면서 입헌주의는 뭐냐면 그걸 법으로 딱 세팅하는 거예요. 입헌주의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개발했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공구리즘. 공구리 친다. 공사판에서 공구리 치면 그게 굳으면 큰일 나. 이제 못 부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통제를 받는. 이게 법의 지배의 출발이에요. 요 세 개가 세팅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지금 한국은 슬픔이 뭐냐면 요 입헌주의도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헌재가 만들어지고 그래도 헌재가 결정하면 따라야지 거기까지 왔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와 이것만 해도 대단해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끝났다. 해방구로 만드는 바람에 사법부를. 공화주의는 어떻게 되냐. 공화국이 뭔지를 모르는데 공화국에 다 살고 있죠. 다 여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자유주의 이거는 도대체 미스테리야. 전부 자유주의자래 자기가. 근데 한국에서처럼 나 자유주의자야 이런 사람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뭔데요? 그럼 그건 몰라. 끝내주는 나라죠. 이 세 개가 합쳐져야 정상적인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논쟁적 개념이고 내가 지난번에 리버럴리즘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전제정, 절대주의, 종교적 불관용에 맞서서 선택의 자유와 이성, 관용의 가치를 지지하고 고무하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의 국교 부인의 원칙, 이걸 이제 정교 분리 조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침례교는 다 죽이자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다 보장해. 심지어는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하면 그래 해라. 그런데 뭐예요? 경쟁하는. 신천지에 자꾸 신도를 뺏겨. 그거는 우리가 경쟁에서 진다는 뜻이지. 그럼 정신 차려서 다시 데려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교 부인의 원칙이 미국 헌법에 세팅된 거를 위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퍼슨이. 근데 나는 이게 탁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진짜로 우리 기독교가 파워풀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항상 자유의 기반 안에서 파워풀해져요. 그리고 경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할 수 있는 자유만 보장하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그리고 가짜는 잠깐 반짝하다 시드는데 우리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유만 주면 우리가 이기는. 그래가지고 선택의 자유와 이성과 관용의 가치를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reason이라는 말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action for reason이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죠. 뭐가 맞는 거야?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걸 결정할 때 내 행위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eason은 이성으로도 번역되지만 근거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거가 뭐야?
그럴 때 도덕의 기본 질서가 뭐라고요? 자연법이라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개인이 탄생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가 다 안 돼요. 근데 서구에서 탁월하게 요 세 가지를 개발해서 합체시킨 자유민주주의 모델이 나왔던 근본 원인이 어디냐면 종교개혁 때문에. 이건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모더니티, 개인의 등장, 시민이라고 하는 개인이 등장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노예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화국을 세워놨는데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식은 조선시대 백성이야. 그러니까 선거 때 인터뷰하면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셔야죠 이러는 거야. 왜? 누가? 기가 찬 게 뭐냐면 뭘 잘못 배우니까 우리는 킹덤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야. 근데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일 때 백성이지. 맞아요? 문재인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쥐를 잘 살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뭐야? 조선시대 같으면 오늘 소고기국 먹었슈. 왕의 은혜야. 선조의 은혜. 오늘 문재인의 은혜로 밥 먹고 왔어요? 그럼 뭐부터 바꿔야 돼? 정치의식. 그거 안 바뀌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종교개혁의 산물이라니까? 개인이 등장한 거는? 이게 언제 처음 시작된 줄 알아요? 영국이 명예혁명만 먼저 한 게 아니에요. 탁월하다. 뭐냐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갖고 영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고 내가 말씀을 직접 읽고 기도를 직접 하고 묵상을 직접 하고 요게 모든 이 정치혁명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캐톨릭 애들이 그걸 다 압수해가지고 지금 런던에 가면 엄청 큰 교회 하나 있지. 펄 이름 붙은 거기다가 영어 성경 쌓아놓고 화형식을 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인이 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지는 행위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노예는 책임이 없어요. responsibility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근데 우린 노예가 아니잖아요. 내가 서번트인 거는 그리스도의 서번트지 문재인의 서번트가 아니지. 이게 딱 분리되면서 제대로 정착되는 거예요. 내 온 삶은 뭐예요?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나는 도구로서 영역주권 카이퍼가 얘기한 그런 존재지만 현실의 지상의 이 체제의 정치에 참여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화적 주체로, 정치 주체로, 시민으로 등장해요. 끝내준다. 그래서 탁월한 시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으로서의 그 킹덤의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 새롭게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팅되고 그 사람이 현실 정치의 공화적 시민으로 등장하는 역사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존귀하니까 자유가 부여돼야 돼.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기분 나쁘다고 쇠사슬 채워가지고 못 가둬. 그게 뭐 신체의 자유잖아.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를 왕 아니라 왕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어.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요. 그 종교의 자유가 특정 종파의 것만 머무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민지 초기에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2등 시민으로 세컨 시티즌으로 추락돼서 성공한 애들 때문에 왔는데 예를 들면 청교도적 회중교회만 진짜 교회고 나머지는 금지 이래가지고 베프티스트들 뭐 침례교인들 물에 빠쳐갖고 추운데 막 죽이고 이런 짓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하지 마. 이러니까 그게 뭐라고? 국교 부인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시작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침례교든 장로교든 뭐 다 에브리바디가 다 뭘 가져요? 프리덤을 갖는 거죠. 기가 막힌 그게 위대한 실험이었다. 그래서 미국 헌법 전체에서 탁월한 거 그 no establishment 국교 부인 끝내준다. 위대한 실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인이 윤리적 책임의 주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로스쿨에 가거나 법학교가 되면 깜짝 놀랄 건데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민법 체계가 어떻게 바뀌나 형법 체계가 어떻게 바뀌나 탁월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그걸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커버넌트를 맺으면 관계가 달라지고 책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 노예나 뭐 그지 발사계가 아니고 리스펜서빌리티를 인식하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격상된 거예요. 윤리적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이게 자연법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와 책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실정법 체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약을 중시해요. 계약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그런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약과 자연법이라는 게 언약을 신학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자연법의 역사를 봐야 성경이 체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탁월하게 한 학자가 누구냐면 데이빗 반드루넨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근대적 자유민주주의의 주체는 종교개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사쿠라다.
존 로크라는 인물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자유주의와 입헌주의 역사에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겼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로크가 한 얘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자연법에 의해 통치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라. 그런데 자연법은 예를 들면 자살하면 안 돼.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 이런 도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요게 로크가 이런 거를 생각해낼 때 배경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물로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노아를 살려주고 노아와 언약을 하시고 거기서 보존된다고 그래요. 쭉. 그래서 내가 강의 시작할 때 그랬죠. 로마서 1, 2, 3장에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하죠. 그때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야. 다 포함하는 거야. 이런 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기가 막힌다. 끝내준 체계를 구성해요. 로크가 강조하는 권리가 생명, 재산, 자유인데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 개념도 뭐냐면 요 권리를 소유해 우리가. 요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법이나 권력이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침해하면 뭐야?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디자인해. 그게 입헌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유는 한계가 없을까요? 한계가 있어. 근데 그게 자유는 제한되지만 그 자유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어요. 이게 기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근대법의 정신, 입헌주의의 정신으로 정착하는 그 출발을 위대한 로크가 열었다. 이분이 사회계약론 주장하는 분 중에 제일 신앙심이 좋았어요. 탁월하다. 그래가지고 입헌정부, 민주적 대의정부가 가능해집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유주의의 출발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중시해갖고 국가 권력이 함부로 그걸 침해하지 못하도록 딱 세팅해. 그러니까 서구의 전통에서는 혐오 표현 금지 이런 게 법제화 될 수가 없었어요. 로크 이래로. 왜냐하면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를 공권력이 함부로 개입한다. 이거 상상을 못해요. 근데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트랜스젠더 미성년 자녀가 수술받게 해줘요. 근데 크리스찬 부모가 동의할 리가 없지. 이러면 공권력이 개입하는 법이 나오고 요거는 뭐냐면 이 전통이 서구인 스스로 파괴한 거예요. 뒤에 이제 후반부에 내가 이걸 자세히 얘기해 줄 건데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요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건데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칼럼을 보고 쓰러질 뻔했대. 고영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향신문 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한겨레에다 이런 걸 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의식은 악어의 눈물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안 우냐고 난리치다가 울었더니 또 그게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핵심이 뭐냐면 봉건적 정치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하는 공화국의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군이 아니고 폭군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신문사 사장까지 한 사람이 이 정도로 정치의식이 천박할까?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라는 인물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전통은 만드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전문가한테 30분만 딱 주고 조지 워싱턴을 악마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만들 수 있다. 쓰레기로 시궁창에 넣읍시다. 그러면 바로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게 바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양면이 있는 거지. 인간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한 인간을 정치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심플할 수가 있냐? 영웅 아니면 쓰레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아메바냐? 아닌데요. 너도 복잡하냐 내면이? 네. 그럼 이승만은 안 복잡하냐? 이순신은? 아니 뭐 맨날 영웅이야? 괴로워하더만 보니까 일기에 보니까 인간 이순신은 없어? 아래서 나왔지 이순신이.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 양반이 엄청나게 훌륭한 전쟁 영웅인 동시에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등장하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걸 처음 겪어보잖아. 이전에 없었잖아. 혼란스러운 거야. 저게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선출된 왕인가비요? 이렇게 된 거야. 워싱턴은 자기가 왕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국민들이 그냥 왕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헌법으로 공화주의를 제도한 그 메디슨이 디자인한 이 헌법이 작동될 때 근데 이 헌법에는 대통령이 몇 번 해먹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모르지. 원래 2번 이상 하면 안 돼 이런 걸 정한 적이 없어요. 조지 워싱턴이 알아서 물러난 거야. 근데 국민들은 오히려 돌아가실 때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 멋있으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안 돼 이러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 뒤에 하시는 대통령들은 어떻게 해야 돼? 왕 형님이 가셨는데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위다. authority다. 멋있잖아. 그러면 이게 전통이 되면서 어떻게 돼? 공화국이 체계화돼. 헌정과 공화국.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우리가 건국 이래에 어떤 전통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럴 때 탁월한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대통령을 2번 겪었다. 그 뒤에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통령제하고 내각제의 장단점도 모르는 자들이 왜 그렇게 신념은 또 강해. 우린 대통령제 안 하면 간첩이다. 오 마이 갓. 그래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건 잘 모른다. 모르는데 왜 이렇게 강해.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칭의가 뭔지 몰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내 종교개혁의 화신이어가지고 이신칭인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어. 그래서 구원의 결과를 믿어? 그랬더니 구원파야. 헐, 당신 구원파야? 절대 아니야. 왜 그러세요? 근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구원파야 그게. 칭의가 뭔데?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믿는데 그건 잘 모르는데 일단 믿어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큰일 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부로 넘어가는데 뭘로 넘어가냐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 그 사조, 그걸 총정리해 준다.